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았죠. 초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중반까지도 괜찮았던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이런 정서를 갖기 시작했어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반등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표는 뭐냐면 오늘 CNBC에서 나왔던 그 표인데 S&P 500 지수가 예전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조정의 기간과 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보고 나는데 걸렸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1946년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일상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무려 이제 84회나 나왔고 10에서 20%는 29회, 20에서 40%는 9번, 그리고 40% 이상 조정은 3번 나왔는데 각각의 이제 복원되는 어떤 기간을 보면 5에서 10%는 한 달, 다음에 10에서 20%는 4달, 20에서 40%는 14개월, 40% 이상은 58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20%까지는 아니고 10에서 20% 저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놓고 4달 참으면 이전에 그 급락하기 이전까지 복원되는 거네. 그럼 지금 사둘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일부 좀 유입돼서 이제 시장을 좀 지탱시켜주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는 한 5% 정도 빠졌다가 올해 전체적인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 넷플릭스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금융기관들 실적 때도 그렇고 예상치를 상회해도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근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걸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 시간의 기준으로 저점 대비 거의 7% 정도 올려서 끝난 거였고 시간회가 마무리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도 이제 일방적으로 악재 중심으로 찾아나가던 때는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투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밀리지 않고, 뭐 장 초반에 이제 밀리면서 빠지기도 했었지만 쉽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견디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인데 이건 제가 이제 시황할 때마다 좀 안 좋을 때 한 번씩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 가면 하나의 악재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 근데 지금 뭐 작년도부터 보면 환율이 1,200원 언저리 갔지만 그걸 시원스럽게 돌파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형태가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환율 1,200원 부근 갔을 때 그동안에 환율을 끌어올렸던 이벤트들이 이제 피크를 치고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쉽게 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 증시 마감할 때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2시 넘어가면서 오후장 중국 증시 개장되면서 확 빠져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좀 주춤거리고 밀렸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코스닥에서 이제 돌이 던져졌잖아요. 한경기사 첨부 제가 이제 한경기사 첨부한 건데 에코프로비엠 주식 내부자 거래 때문에 금융이 검찰 수사 들어가고 뭐 추가 수주에도 문제가 된다. 이 기사가 땅 떴거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지수를 4포인트를 끌어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4포인트면은 이거 한 종목이 오늘 뭐 끌어내린 거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확 끌어내렸는데 이게 사실 좀 이상한 게 이거 아마 이 사실 알고 계신 분들 많았을걸요. 며칠 전부터 이거 증권가에 알고 있었던 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제 와서 뉴스를 꺼내고 뉴스에 반응한 매도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어쩜 그랬을 수도 있죠. 설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밀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급락을 하면서 플러스권에 있던 넉넉하게 플러스권에 있었던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로 밀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까지 일부 좀 잠식을 하는 그런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 이렇게 이제 밀었는데 외국인들은 또 샀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보면 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일반 전기전자 업종, 코스닥 에코프로비엠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갑자기 기관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쭉 하고 밀고 올라갑니다.
이게 저렇게 폭락을 할 때 저 물량을 좀 받은 거예요. 외국인들 생각에는 아이 저거는 실적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가짜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받은 걸로 착시 현상이 있는 건지는 이제 이후에 보면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을 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았던 코스닥 시장을 좀 밀렸는데, 다만 이제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래도 양시장 다 플러스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수 보지 말고 소폭 반등한 날이다 이렇게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2,450억 정도 팔았고, 이제 코스닥은 매수했는데 이거 막판에 에코프로비엠 들어오면서 매수로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은 연기금이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기금 쪽이 저는 이제 왼수 같은 연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양시장 매도를 해버렸고 금융투자만 받았어요. 이게 수급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예, 금융투자만 받은 게 돼버리니까 그 투신이나 연기금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줄었다. 예, 어제 4천억대에서 좀 줄었다. 그러니까 내일 1,000억대 이하로 줄면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을 오늘 매수를 하긴 하는데 이건 매수했다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6만 계약 넘게 팔았거든요. 이 정도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지수가 300포인트 빠질 때 그때 6만 계약 매도 들어왔다가 그 6만 계약 매도가 소진되면서 지수가 이제 또 쭉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6만 계약 이상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풀어줘요. 650계약 정도 매수한 거 가지고, 저 정도 매수한 거 가지고 공간이 안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좀 확실하게 풀려줘야죠. 곱하기 10 정도 이상 풀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어쨌든 매수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은 조금 의미는 있다. 그리고 풋옵션을 계속 팔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조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해서 변화가 생길지, 오늘 약간의 어떤 좀 나아졌다 정도가 나온 거지 뭐 좋아진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빅 이벤트 앞두고 좋아지는지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숫자를 만들어버리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상장을 하죠. 이 숫자라는 건 한국 증시의 PBR을 0.1을 높여버리고 주요 대형주들의 어떤 뭐 추종하는 펀드의 자금 동향에 영향을 줘버리는, 그리고 지수에도 당장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좀 띄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서 시초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떤 종목들의 블랙홀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 저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상상력이 아니라 보이니까 이제 해소 쪽으로 보는데, 어쨌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MC 회의에서는 내용보다는 뭐 사실 1월에 금리 안 올릴 거로 보잖아요. 그 내용 자체보다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데, 오늘 외신 미국 쪽 보도에는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둘기 파일 거야, 이런 어떤 의견들이 조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는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이 거의 참여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서 한 5천 계약, 만 계약까지 들어와서 코스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는지 여부, 이게 열려야 현물에서 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있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좀 들어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오늘 게임주가 올랐고, 금융주 올랐고, 항공주 올랐고, 2차 전지는 뭐 종목별로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근데 어쨌든 게임주가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종목군들은 공통적으로 사실은 증시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도움되는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보다 자동차가 오늘 좀 빠졌죠. 그러니까 전차,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이제 또 시장이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일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지 이걸 또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또 기운들 내시고요. 뭐 항상 아침에 아까 제가 표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러다가 또 시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기운들 내시고 이제 좀 이성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좋았는지 이런 걸 또 잘 체크해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